양주시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옥정 물류단지 건립과 관련해 허가 취소 등 사업 중단에 본격 나서면서 사업자와의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은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9.7% 증가한 30만 1,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두천시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이 2,800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기 북부 근로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27일 양주예술제가 개막해 공연과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져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주시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옥정 물류단지 건립과 관련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건축 허가가 난 상황이지만 허가 취소나 용도 변경 등 사업 중단을 위한 대응이 들어가면서 사업자와의 법적 대응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양주 옥정 물류단지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공사를 위한 컨테이너 박스와 건축 자재들만 놓인 채 한산한 모습입니다. 지난 5월 공사가 시작됐지만 양주시가 지난달 도로 조명 허가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물류단지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지만 공사가 재개되면 언제라도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이어질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주거밀집 지역의 물류단지가 허가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교통안전은 물론 소음과 분진 등 주거 환경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정 신도시 주민들은 이미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물류단지가 들어서면 교통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하고요, 소음 분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옥정 신도시가 그렇지 않아도 교통 문제가 해소가 안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교통 체증이 증가될 것이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류센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강수현 양주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옥정 물류단지 허가 취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물류단지 허가는 당초 옥정 신도시 조성 계획에 위배된다면서 교통과 환경, 학교 보호구역 등의 심의 없이 진행된 만큼 당선 즉시 직권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 쪽에서는 그 쿼터제로 해서 일단은 제한을 하고 있는 거를 사실 양주에서 그거를 받아들였는데 저는 법도 법이지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시민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최근 옥정 물류 창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추진단을 만들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주민 대표와 교통, 환경, 법률 전문가 등으로 추진단을 꾸리고 앞으로 허가 취소는 물론 용도 변경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다른 기업에서 또 그곳에 다른 사업을 하고자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용도를 혹시 바꿀 수 있는지 지금 물류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 걱정거리가 많으시니까 그 외에 저희가 도시지원시설 용지 안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에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방법들을 찾고 있는 건데. 하지만 사업자 측은 이미 적법한 절차로 건축 허가가 난 상태고 공사가 시작돼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적법하게 절차대로 지금 완료가 됐던 인허가를 지금 상황에서 지금 취소를 할 수 없다라고 저희는 일단 전제를 하고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민원인들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은 그 관련해서는 저희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결국 허가 취소를 원하는 양주시와 사업 포기를 할 수 없는 업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앞으로 소송 등 양측의 법적 대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 추석에 전통시장을 이용해 차례상을 마련하려면 지난해보다 9.7% 증가한 30만 1,000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물가정보가 추석을 3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품목 구입 비용을 조사했는데 전통시장에서는 30만 1,000원이 필요해 지난해 추석보다 2만 6,500원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때에는 40만 8,420원이 들어 지난해보다 2만 4,600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품목별로는 밤과 쌀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국물가정보선임연구원은 아직 햇상품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전이라 변수가 많지만 폭염과 폭우의 영향으로 높게 가격이 형성돼 있다며 최대한 추석에 가까운 날에 구매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네, 2주일 뒤면 추석 연휴입니다. 뛰는 물가에 장바구니는 점점 더 가벼워지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차례상 차리기도 부담스러울 정도인데요. 쌀과 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의 영향으로 특히 과일과 채소류가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조사 때 한 개에 1,000원이던 애호박은요, 3,000원, 무려 3배로 껑충 뛰었는데요. 배추는 한 포기에 7,000원 하던 게 1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전통시장이 통상적으로 대형마트보다 더 싸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올 추석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4인 가족 기준 차례상을 마련하려면 지난해보다 10%가량 오른 30만 1,000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40만 8,000원, 꽤 차이가 나죠. 전통시장이 무려 35%나 저렴한 건데요. 지갑은 얇아도 마음만은 풍성한 추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동두천시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분석한 시군구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동두천시의 2020년 기준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2,8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동두천시와 함께 포천시가 1인당 평균 2,820만 원으로 전국 하위 10위권에 포함됐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시가 6,100만 원, 성남시가 5,000만 원으로 상위권에 위치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651명 발생하며 전날보다 4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에서 3,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의정부 955명, 양주 544명, 포천 314명, 동두천 231명, 연천 131명 등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상 가동률은 55.6%로 전날보다 2.8%포인트 낮아졌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42.5%로 전날보다 3.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의정부와 잠실을 운행하는 G6000번 버스와 G6100번 버스가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의정부시는 경기도가 7월부터 추진하는 광역버스 심야 연장 운행 시범 사업에 G6000번과 G6100번 버스를 신청해 최종 선정됐습니다. 심야버스 노선 번호는 기존 공공버스 노선 번호 뒤에 N을 붙였는데요. 심야 연장 운행 횟수는 각 노선 하루 왕복 2차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양주 덕계공원 일대가 크게 들썩일 것으로 보입니다. 양주 예술제가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양주주의 탁현우 사무국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양주 예술제가 이제 시민들과 곧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양주 예술제만의 차별화된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올해로 16회째 맞이하는 양주 예술제는 양주 예총의 주최로 산하의 음악, 연회, 연극 등 8개 협회가 주관으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술제가 많이 열리겠지만
우리 양주예술제는 매년 양주 시민 생활권역에서 개최되어 시민 친화 예술제라는 점과 예술제 기간 동안 앞으로 양주시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는 점을 장점으로 둘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양주예술제 주제가 일상이 예술이 되는 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주제에서부터 벌써 여러 기대감이 생기는데 또 오랜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도 굉장히 설레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슬로건을 정하는 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술은 우리의 일상과 생활에 늘 배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예술인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며 이러한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 설레임도 크고 부담도 됩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즐겼으면 하는 마음과 앞으로 더욱더 견고한 행사로 자리를 잡아 예술인들이 마음껏 표현하고 시민이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틀간 펼쳐지게 될 이제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첫째 날은 오전 11시에 개회식과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이 시작하고요. 오후에는 국악협회의 어절시구 좋다 국악 한마당과 음악협회의 온앤온, 온앤업 감성 콘서트가 진행이 되고, 두 번째 날 28일은 연극협회에서 연극해녀, 연예인협회의 양주 시민가요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분들께 초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공연, 전시, 그리고 체험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양주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양주예술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예총 양주지회 탁현호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야영장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에 위치한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47곳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미등록 캠핑장과 전용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한 행위, 불법 시설물 설치와 불법 하수 처리 등입니다. 또 캠핑장 내에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며 영업장 면적을 불법으로 확장하거나 캠핑장과 펜션을 함께 운영하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등입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9월 17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 일자리 협업 표창 대상자를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일자리재단이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한 개인이나 단체이며 공모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입니다. 표창 대상자는 다음 달 1일 발표되며 포상식은 다음 달 7일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개최됩니다. 동두천시와 포천시가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 사업 우수 사례에 선정됐습니다. 동두천시는 오랜 세월 방치된 외인 아파트를 헐고 복합 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포천시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 기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사례는 원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들 우수 사례에 대해 표창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양주시가 10월 14일까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큰 시설 등 12개의 분야 44곳에 대해서 집중 안전 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 대상 시설은 산사태 위험 지역과 유원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하수도 등입니다. 시는 안전점검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안전점검 추진단을 구성하고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위험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천시가 경기도 연계협력형 관광정책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포천시는 이동면 도평리에 위치한 도리돌 문화교류센터의 노후 시설물 재생과 도리돌 생태체험장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도리돌 생태체험장 운영 활성화 등을 전문가로부터 컨설팅 받게 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